풍수와 미래 사회. 먼저 목차. 역에 의한 동향 예측하기라는 거. 미래는 예측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동향 예측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지운의 변화. 그 인터넷에 보면 100살 된 노인이 있어요. 예? 110살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그분이 도인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서 풍수를 모르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100% 공감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 예측의 그 방법. 그 다음에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압축한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에 의한 동향 예측하기.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올 거를 알고 10만 대군을 양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양반이 돌아가시고, 그 말을 이렇게 등한시했다가 선조가 아주 낭패를 보죠. 갖고 1992년 임진왜란이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이제 가신배들이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하더니 이제 이 강남 이쪽에 관악산 있는데 이제 왜구가 나타나니까 오늘 밤에 저기 파천, 몽천을 하셔야 됩니다. 밤에 막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선조가 식솔들만 데리고서 이제 몽천을 떠나는 거예요. 파주까지 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강가에다 달았는데 아무도 빛이 한 점도 없고 비가 부슬부슬 배가 있어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팔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그 웬 정자가 불이 확 붙으면서 주변을 확 밝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큰 배가 들어오니까 야 내가 왕이다. 이거 타자. 타면서 이제 가는데 그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를 저으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10년 전에 이율곡 이희 선생이 여기 오셔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면 왕께서 이리 피난을 떠나시는데 그때가 지륵 같은 밤이라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이 정자에 기름을 발라서 조석으로 발라서 말려놓은 다음에 그때 불을 확 붙여라. 그 다음에 이 배를 그때까지 관리하고 있다가 왕을 강을 건너드려야 된다. 그리고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이거야. 그 왕이 그냥 그 배를 타고 가면서 내가 그런 훌륭한 선비의 말을 무시를 했구나. 이게 아주 통제. 그래서 그것이 다시 복원이 돼서 화석정이라고 파주에 가면 그대로 지금 정자가 있어요. 복원이 돼서. 네? 이런 동양의 예측학이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 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의 배는 300척이 넘어. 근데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 충무공 뭐 박물관 뭐 이런 데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 우리나라 배가 판옥선인데 배바닥이 판판하고 낮아서 회전력이 좋았다. 또한 또 뭐라 그래. 그때 쓰던 천자 총통이 사거리가 일본의 그 총통보다 뭐 10m가 길었다. 사거리가. 그렇다고 해서 10배도 아니고, 그것도 23번 싸워 23번이나 이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죠? 이것은 동양의 예측학. 왜? 난중일기에 보면 40여 차례 육효점 친 사례도 있고, 예?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거죠. 동양의 예측학은, 먼저 역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역은 뭐냐면, 일과 월이 만나면 이 변화를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학생들이 동양학을 배우자 이제 와요. 왜 그러냐면 동도서기
일찍이 동쪽에서는 도, 서쪽에서는 기술과 기물을 중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유물론적, 뭐 유심론적 어떤 사관이 있는데 유물론적 사관이 벌써 한계에 다다른지 알고 있어, 서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에 부딪혔구나. 그럼 동양에 있는 도는 뭐냐? 이래서 이제 여기 동양을 배우러 오는데 이 역이라는 사상을 만나면서 완전히 괴리에 빠지는 거야. 자기네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상이거든요. 이 역은 뭐야? 역은 일과 월이 만나면 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역은 변화를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점을 쳐봤거든요. 서죽이나 이 유래가 그렇잖아요. 서죽 내지는 뼈, 동물의 뼈, 또 거북의 등껍질, 이런 걸 가지고 이 점을 쳤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한 오해가 많죠. 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그건 미신이잖아. 그런데 복해서 말했다. 이게 점이거든요. 예? 점 하면 원래 학자들이 하던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오해가 되는 건 뭐냐면, 신을 모시는 분들이 앞에다가 이제 신자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신점 하면서 이게 점이 같이 매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책에 사서 삼경, 옛날에 유가적인 사상에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사서 삼경, 시경, 서경 다음에 역경을 읽어야 그게 순서에 맞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역경이 뭐냐면 주역 점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로 말하면 점을 아주 매도하면서 점쟁이 그러잖아요. 점은 순수 선비들이 하던 학문이었고, 쟁이라는 말은 매니아다 그런 뜻이죠. 사실은 그걸 비하할 때 이제 쟁이 그러는데, 어쨌든 점은 우리가 그렇기로 말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세종대왕부터 전부 유명한 위인들은 전부 다 점쟁이네. 점은 사람이 고등한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확률로서 얘기를 할 때 아주 놀라운 확률이 나오는 선비들이 얘기했던 그런 정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돼요. 네? 신점은 아니죠.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 잘못된 편견과 오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낙서구궁에 의한 지운의 변화 갖고 전에 이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그 천도의 운행에 따라서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방위별로 이렇게 20년 주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엔 동쪽이 뜨고 어느 쪽엔 서쪽이 뜨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180년 주기로서 삼원군 방위적 순환 기륭이 순환을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동쪽에다 머리를 두면 된다 안 된다, 북쪽에다 머리를 두면 된다, 이 말은 이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다시 생했다가 또 상성했다가 또 사했다가 다시 절포됐다가 다시 이런 그 포태법이라고 하는 그 순환의 윤회의 법칙에 이것이 부합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운의 변화에 의해서 이전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실운에는 어떻게 돼요? 동쪽에는 산이 있고 서쪽에는 바다인 데가 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떴었죠. 동쪽에 이 태백산맥이 우리나라 동쪽에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강릉, 경포대 막 이런 바닷가, 포항 이런 데까지, 경주까지 어마무시하게 떴죠. 천년의 고도의 그런 어떤 경주, 그죠? 이렇게 이쪽이 어마무시하게 뜨다가 팔운이 딱 되니까 지운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쪽에는 아무도 안 가고 사고만 나고, 맞죠? 이쪽으로만 계속 뜨게 되죠. 송도, 이쪽에 새만금, 이쪽에 이렇게 계속 여수에스포 해가지고 이쪽으로만 계속 발전을 한 거죠. 넓은 측면에서 보면, 자, 제주도와 독도의 운세를 기운을 한번 볼까요? 제주도.
제주도는 여기 있죠. 독도는 여기 울릉도 옆에 뭐 여기 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섬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죠. 뺑돌려 물이다. 그러나 넓은 국세로 보면 아 이쪽이 북쪽이네, 동북쪽이네, 동북쪽에 반도가 있는 섬이네. 그 섬은 뭐야? 서남 쪽에는 엄청난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섬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8월 내내 어마무시하게 떴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7월에는 동쪽에 반도가 있고 서쪽에 더 넓은 바다가 있으니까 울릉도 독도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갔었어요. 예? 근데 8월이 딱 되니까 자 독도 울릉도는 여기 넓은 동해가 있고 동북쪽에 예?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 일본과 그 전쟁 나면 딱 그럴 자리로 지금 변해버린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반면에 제주도는 그냥 막 중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어마무시한 발전을 하게 됐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이제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고 공식적으로 움직여지니까 센카쿠 열도가 어디에요? 여기게 이렇게. 그죠? 센카쿠 열도가 동중국해, 위에는 동중국해, 동북방에는 바다가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전운이 감돌고. 그죠? 자, 한때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대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대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8호네. 완전히 대만이 뭐 중국에 밀려갖고 완전히 꺾어져 버렸죠. 이 부분은 대만이 한동안은 IT도 강국이었고 이제 굉장히 컴퓨터도 강국이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8월에 대만의 기운이 동북방의 동중국해 때문에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지운 때문에 그런 거죠. 지운 때문에. 그러죠? 자, 일본 같은 경우에 7월에는 이쪽이 많이 떴었죠. 8월에는 지진이 여기서 딱 나버렸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방사능 오염으로 이쪽 판이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 이런 대형 사건, 이런 것들을 풍수로서, 8원이 되면서 이쪽은 안 좋은 지역이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죠. 거기에 이렇게 발생을 했다. 지운으로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텐지낭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보세요. 텐지낭. 여기가 동북방에 이렇게 들어간 만이 있지 않습니까? 동북방에 바다죠. 여기가 폭발 사고가 났죠. 지구가 흔들렸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폭발로. 여기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던 거예요. 즉, 이렇게 풍수의 반대국이 되면 사건, 사고를 예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것은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곳보다도 반대국이 더 심하게 그럼요. 바람이 치는 쪽이니까. 네. 자,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자, 미국은, 자, 8월에는, 자, 이쪽에, 서남 쪽에 바다가 있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여기 LA. 네. 이런 데가 서남,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죠, 서부. 네. 이쪽이 발달한 거죠. 예? 네? 네. 반대로 이쪽은, 핵심은 뉴욕, 여기가 저기 워싱턴, 요가 뉴욕이거든요. 예? 이런 데가 어떻게 됐겠어요? 7월에는 그쪽이 많이 떴었겠지만, 동부가 많이 떴겠지만, 8월에는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다 꺾어지고, 이쪽으로 발전이 되고, 그럼 집값이 어디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이 많이 떴을 거 아니에요? 이쪽 많이 죽었죠, 미국도. 자, 그러면 미국 안에 한 군데 더 봅시다. 미국 안에 여기가 이 미시간호가 있죠, 이렇게 크게. 시카고란 도시가 8월에 어떻게 됐겠어요? 7월에는 떴다가 8월에는 어마무시한 흉함을 겪었겠죠.
이 디트로이트 시티라는 데도 마찬가지. 요 뒤에 호수가 보이. 이게 지도상 이렇게 볼 때는 쬐끄만 보이지만 이게 어마무시한 호수죠. 이 호수가 보이는 이쪽에서 치루네는 여기에 자동차 메카 도시가 됐던 거예요. 디트로이트 시티. 하고 자동차 산업이 여기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가 파룬이 되면서 완전히 여기 폐허가 돼버렸던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이거 말고도 이제 밑에 폰티악이나 이제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그러면 크리블랜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떻게 돼요? 치루네. 별 볼 일 없다가. 파룬에도 별 볼 일 없다가 구운 터져 이게. 이제 지금부터 뜨기 시작하겠죠. 크리블랜드. 뭐 토론토도 있고 뭐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이치요. 그걸로 보시면 변함이 없죠.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을 한번 보죠. 네? 부다페스트. 여기서 배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파룬이잖아요, 이게요. 파룬엔 동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이 있어야죠. 동북에서 물이 내려오죠. 지도로 제가 다 찾아봤죠, 여기? 예? 이렇게. 여기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동북의 간인수라고 그래. 그게 흉수죠. 그걸 보고서 어마무시한 흉함이 이걸 예견할 수 있잖아요. 흉한데니까. 제가 다 가봅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예? 일본에 뭐 어디서 화산 폭발이 났다. 구글 지도로 다 가보죠. 가본다니까 진짜로. 다 보기 때문에 아 이것의 기둥이 어떻게 됐겠구나. 아 날만한 데서 났구나.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데서 사고가 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이 중국이죠. 이야, 이 중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자, 실운이 되니까 이쪽 서해안 쪽, 이쪽, 중국의 동해안이죠. 동해안이 떴겠죠. 여기 뭐, 얀타이, 웨이하이, 웨이팡, 뭐, 텐진, 치루네. 그죠? 여기 상해까지도.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했겠죠. 파룬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쪽은 여기 뭐 칭다오 여기 이쪽에 사람들이 별로 옛날에는 연태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지금은 안 가잖아. 그게 시절에 운이 다 됐다는 거죠. 파룬이 딱 되니까 다렌시 있죠. 다렌 여기 어마무시하게 발전했겠죠. 파룬 되니까 어떻게 쭉 내려오니까 여기 홍콩 있죠. 홍콩 여기 구룡반도라고 그래. 동북 쪽에 용이 내려오거든요. 여기 광저우 같은데 여 어마무시하게 발달했다가 제가 그 구운이 대개파 논리에 의해서는 2017년부터 온 거다. 근데 엊그저께 홍콩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 말은 파룬이 다 됐다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국이란 이 어마무시한 땅덩어리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아셔야 돼, 풍수에서. 왜 그러냐면 중국은 황허강, 회수, 양자강이 3대 하천이 동서수로 흐르고 미국은 미시시피강, 허드슨강, 포토맥강이 다 남북으로 흘러요. 수가서동은 제보가 무궁이라 사실은 부자의 땅은 중국토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 건국 후에 뭐 200 몇십 년 됐는데 이제 발전해 왔죠. 최첨단에. 그러나 앞으로 구운에는 이 풍수적인 요인만 본다면 중국이 더 월등이나. 중국이 지금 구운에 고생은 하지만 결국에 이룬이 되면 여기 북경이요. 여기 위에 북경이거든요. 여기 있게 북경이 잠이원국이요. 근데 저기 미국은 저기 워싱턴은 천시원이죠. 천시원. 그래서 간인형 8원 동안은 아주 미국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좀 더 강하게 됐던 것이 그때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럼 3원 구운은 180년이다. 그래갖고 이룬, 이운, 3원, 4원, 구운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있는데 상원은 남자의 꾀야.
이 전체가 대표성 있게. 예? 네. 이 감, 수, 중남이거든요. 남자의 시절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손이라 50대 된 여자, 큰딸. 그럼 50대 정도 되면 거의 중성화돼서 엄마 마음도 알고 아버지 마음도 알고 하는 그게 중간의 시절이고, 하원 1984년도부터는 전부 다 택계, 여자, 그 막내딸, 여자의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선생님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남자 권위가 너무 없어진 거 아니냐, 시절의 운이 그렇게 온 거죠. 근데 다시 2024년이 되면 이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다 죽었어. 이제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고 죽지 말아야 돼요. 맞죠? 왜? 남자의 권위가 다시 서는 시절이 오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 세상의 어떤 그 이치고, 그것을 이미 성인들이 주역계상에 밝혀놓았던 거죠. 그럼 이 180년 주기의 역사 흐름으로 볼 적에, 자, 180년이면 조선왕조 500년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나눠보면 3번 나눠지네, 이렇게? 3번, 4번 되네요? 그 알고리즘을, 그 순환되는 소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끝에 구운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구운이 여기도 있었네? 구운이 여기도 있었구만. 구운이 여기도 있었네? 그럼 이게 뭐야? 이 구운이죠. 이게 언제야? 이제 이때마다 좋았나 나빴나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용맥 자체가 건해룡이라고 해. 건해. 서북 쪽에서 내려오는 용. 간인. 동북 쪽에서 내려오는 용. 건해. 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인용을 받는 팔운이 되면 언제나 국가가 제일 좋았던 시절이에요. 성종의 성치시대, 효종의 국가 중흥시대. 예? 팔운이 K-팝이 뜨고 막 이랬던 시절이죠. 근데 유군이 되면 이 건해룡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나쁘지는 않아요. 세종대왕, 정조대왕, 박정희의 국가 재건 시대였어요. 그게. 그죠? 근데 7운이 되면 이 밀란이 나고 조금 우리 때는 IMF를 겪었어요. 경제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하죠. 5운이 되면 몽고 침입, 임진왜란, 6.25 동란, 주로 전란이 많이 나더라 얘기죠. 이 통계적으로 나온 거죠. 9운은 지금 현재죠. 이제 파운이 끝나고 이제 9운이 시작됐는데, 연산군의 폭정, 자기 엄마 패비윤 씨의 죽을 때 토할 때 피 묻은 적삼을 보고서 돌아가지고 그것을 주관했던 대비를 갖다가, 할머니를 갖다가 그냥 헤딩으로 받아서 죽이잖아, 연산군이. 그래 놓고 어떻게, 살생부 만들어 놓고 그 일에 연루됐던 사람들 출근하면 다 모가지를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뜻 있는 선비들이 전부 고향으로 시골로 낙향하지,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현종 때, 효종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현종을, 어린 왕자를 수렴청정을 해서 대비가 왕위를 만들어 놓고 노론소론이 분쟁이부터 도성 밖에서 막 몇만 명이 굶어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때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이게 철종 때거든요. 철종 때. 철종이 뭐 하던 양반이냐면 강화도에서 농사 짓던 양반이요. 그죠?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으니까, 예? 아저씨 뻘되는 철종이 그냥 얼떨결에 가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왕위에 등극을 하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 영국 배, 프랑스 배가 막 와가지고 우리나라 측량하고 나가고 빨리 문 열어라, 이제 열어라 막 이럴 때, 우리나라에 막 외국 회사들이 침략이 되고 각종 농약혁명 일어났죠. 제주밀란, 진주밀란. 이건 뭔 말이냐면 그때가 살기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야. 갖고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들이 이 진주밀란이 진주에서 시작해갖고 충청도, 전라도 막 퍼져나가 버려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즉 지금은 구운의 시절,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자, 그런데 오는 각종 전쟁 등 각종 국난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는데 유군에는 금이야 이게. 그러니까 철강, 포항제철, 예? 창원 기계공업단지 뭐 이런 거, 아버지의 권유, 육친으로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이놈의 새끼 너 일로 와, 너 머리가 이렇게 길어, 그래갖고 바리깡으로 막 밀었죠. 그때 박 대통령 시절이. 그러죠. 완전히 그 시절이죠. 그 잭슨이 못했죠 그때는. 왜? 아버지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뒤지게 맞아도 집에 가서 말도 못하고 아버지한테 또 맞으니까. 그 아버지 권위 시절이었잖아. 실운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 또 금이죠. 이때 철강을 바탕으로 한 것이 자동차의 세상이 돼버렸지 그때. 그죠? 자동차가 불같이 일어나고 칠은태 쾌락이거든. 음주 가문, 룸따롱, 돈이 다였어. 그 다음에 막내딸 이렇죠. 8이 되니까 부동산, 전답, 먹거리, 막내 아들 이런 육신인데요. 8월에 땅값만 계속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구운이 이제 왔습니다. 화약, 전기전자, 에너지 뜨는 거니까 드론 화는 뜨는 거거든요.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정신세계, 종교세상, AI가 있고 그러죠? 전기전자잖아 전부 다. 컴퓨터, 가상화폐, 가상세계, 가상현실이죠 이게. 둘째 딸이야. 자, 그러면 급변하는 세계 사회로 이제 한번 봅시다. 미래 사회로. 지금은 미중 패권 전쟁이 붙었죠. 예? 전 세계 패권을 누가 지고 가느냐? 미국이 계속 누르니까 중국은 그냥 쫄리고 어렵고 힘들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중국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누가 누른다고 눌리지도 않아. 풍수적인 요건만으로 본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더 밀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과거에 있었던 8운, 9운, 7운 뭐 이런 논리적으로 볼 적에 자, 3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쟁 겪다가 또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8월에서 9운이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 여기네 지금 우리가. 그때는 너무 어려웠던 거야. 연산군의 폭정, 현종을 세워놓고서 수렴청정에서 안동건 씨들이 갖고 놀고 이룬에서 조금 연산군 때 저 누구야 이항 흥선대원군 이룬이죠. 그때 다시 또 이운에 나라 뺏겼던 거 아니야 일본에. 이운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야. 여기 지점에. 어마무시한 얘기죠. 그럼 결국에 지금 과거적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볼 게 지금부터는 국군이 쇠락하는 것이 예견되는 시점이다. 심각하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이혼 때로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그린 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제가 그린 거지 어디서 누구 거 보고 베낀 게 아니잖아요. 자,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일단 천기가 나빠지니까 국운이 기울고 역병이 돌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상을 강타를 했죠. 천기는 100만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기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천기가 때려 누르니까 어떻게 돼? 대면 거래가 실종이 되고 모든 우리나라 1사분기 수출이 48%가 감소되고. 예?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미래 사회는 이제 문화가 바뀌어 버리는 거야, 이제. 맞아? 문화가 바뀌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야? 대면 거래는 없어지고 인터넷 매출은 오히려 2배, 3배 늘어나고. 예? 모든 강의나 이런 것도 인터넷 강좌가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니까 바꿔야죠.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문제는 늘어나는 수명이에요. 여태까지는 100세 시대였다가 이제 앞으로 120이 됐다가 10년 뒤부터는 150세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너무나 할 것이 없어. 그죠? 이대로 60세 난 노인이다 생각하면 곧 빌어먹습니다. 네? 이제 나 30이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움직여야 되죠. 급변하는 거예요. AI에 의한 직업 상실. 자, AI가 앞으로 8년 안에 우리나라 70%의 직업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분야, 뭐 경제, 법률, 의료, 유통, 모든 부분의 단순 노동에서는 AI가 뭐든지 잠식을 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뭐 갑자기 뭐 터미네이터가 나와서 뭐 사람을 죽이러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이제 미래의 사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절에는 그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다울 수가 없어. 사람은 불확실하거든. AI는 딱 떨어진 데이터에만 반응할 뿐이지.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인지 능력이요,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인 것은 AI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못 쫓아가 우리가. 맞죠? 그렇죠. 감성적인 부분에 AI가 죽어도 못 쫓아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 직업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더라도 아예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미래를 위해서. 워렌 버핏이 그랬어요.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맞죠? 예. 그러면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노동이 힘들어. 근력도 떨어지고, 물론 이제 운동도 하면서 뭐 이제 약물적인 어떤 치료도 하고 더 이제 노화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을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지. 부자 아빠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돈보다 금융자산이 스스로 벌어주는 돈이 많을 때 비로소 부자를 꿈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 그 부분을 부동산이 관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은 그런 시절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금융자산을 잘 이용한 투자. 그것을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네?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를 꿈꾸면서 여태까지 살았잖아. 그 관념을 깨지 못하면 어쩌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미래를 위한 준비에 구운에 뜬다고 하는 드론, 전기전자 에너지, 정신세계, 종교, AI, 가상화폐, 가상현실 이런 부분에 투자와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더 좋은 죄송합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도표에서 보듯이 구운의 내리막을 탔으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죠, 경제. 금융위기를 한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하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이 제일 먼저 반토막 나버리죠. 그러면 나는 계속 내 자산이 날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자기개발. 자, 이 AI가 이렇게 막 잡아먹고 직업을 하면 어떤 직업이 오래 살아남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간단한 거로 미용사 같은 거 있잖아. 이발사 같은 거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 안 없어질까? 기계가 자를 수는 있지만 기계가 가위가 슉슉슉 돌아가는 통 안에다가 자기 머리통을 쓱 넣기가 좀 찝찝하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저씨랑 얘기해가면서 아줌마랑 이렇게 담소 나눠가면서 동네 실정은 어땠어요? 아, 그랬어요? 서로 기분이 나쁘네? 좋으네? 이래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는 것이. 근데 사람은 눈만 뜨면 머리처럼 잘하잖아요. 그것이 기계의 기술력이 그걸 못 따라준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감성이 머리통 안에다 가위가 슉슉 돌아가는데 거기 넣기 별로. 그죠? 그냥 AI가 나와도 그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부터 오래 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죠. 꼭 그거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구분해 보면 먹는 것이 부족해갖고 굶어 죽는 세상을 많이 봤어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텃밭을 가꾼다든가 그런 정도의 삶의 환경을 꾸미는 것은 현명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꼭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